결혼 준비부터 아껴야 그만큼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저희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년 만에 순자산을 2배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다음 신혼 초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 것이 지금의 제가 있는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결혼 비용으로 돈을 많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아껴야 그만큼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거주 비용입니다. 물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얘랑이랑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난 뒤에 그 얘랑이의 그 전세금과 이자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랑이한테 동거론하는 건 어떻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다행인 건 얘랑이도 흔쾌히 예스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 동거에 대한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부모님께 이제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고요. 부모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상견례를 하고 나서 서로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부터는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다행히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빠르게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는 미리 1년 정도 동거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좋은 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단점은 없었어요. 다들 주변에서 얘기를 했던 게 결혼식을 준비할 때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식장, 노래, 청첩장 되게 준비할 것이 많아요. 하나하나 의사결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의사결정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부부 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다투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하면 이제 오랫동안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의사결정하기도 더 편해지더라고요. 결론은 전세금도 아끼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해하고 맞춰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거를 했을 때 돈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원동력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혼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본적인 가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가전이라는 게 1인 가구에 적합한 가전입니다. 냉장고도 혼자 사용하기에 편한 아주 작은 냉장고이고요. 그 다음 세탁기 같은 경우도 이제 브랜드 제품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제품,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로수도 그렇게 크지 않은 제품입니다. TV 같은 경우도 몇십 년은 썼던 엄청 오래된 TV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을 아예 제 자취방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사실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저 같은 작은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면 좀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더 크게 들여서 이제 이사 갈 가능성이 훨씬 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사 비용도 이제 몇백만 원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몇백은 이제 기본으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몇백만 원의 돈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혼수도 전혀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야 되는 게 침대가 제가 이제 1인 싱글 침대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침대가 필요했었는데요. 그때도 얼마나 아꼈냐면 캠핑 매트가 있어서 신랑은 사실 캠핑 매트를 펴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은 생활을 했어요. 이사 갈 때 침대가 사실 큰 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사 가기 전까지는 이제 짐 늘리지 말자면서 침대를 안 사고 이제 그렇게 버텼던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부모님께서 그 모습을 이제 알고 계셔가지고 침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저희 집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옷 놓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옷 놓을 곳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당근마켓으로 바로 알아봐서 이제 가벼운 플라스틱 제품 사가지고 이렇게 서랍장을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예물, 예단, 그다음 스드메 이런 부분에서도 모두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물, 예단도 다 생략을 했었고 스드메도 호화롭지 않게 했었습니다. 사실
조금 너무 과하게 아낀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저희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사귀면서 같은 유튜버를 이제 구독을 하면서 재테크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유튜브 내용을 토대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똑같은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대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동의 목표로 같이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좋았던 점이 동거를 이제 같이 하면서 유튜버들이 열고 있는 그런 개설한 강의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서하는 시간도 이제 같이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신사임당님이라든지 너나위님 등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투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함께 강의를 등록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이제 같이 수업을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둘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실행으로 옮기기가 더 쉽더라고요. 더 으쌰으쌰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신혼 초에 이제 주말에는 이제 제가 그 살고 있었던 지역 근처로 이렇게 임장을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신혼집을 구해야지라는 이제 상상을 하면서 집을 보러 다녔었죠. 임장을 하고 이제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저희만의 이제 투자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투자 초보자다 보니까 투자를 잘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몸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첫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맨 먼저 말씀드렸던 집에 대한 비용을 아껴라, 거주 비용을 아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신랑이 전세금을 빼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불가능한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전세금을 빼서 저희한테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있었고요. 집을 산다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큰 목표를 세우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저희에게는 이제 후순위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요. 그럼 뭐 예물, 예단, 그 다음에 스튜디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생겼었습니다. 결혼 비용에 돈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가능성이 많은 무궁무진한 돈을 뭔가 하루 한날에 이벤트에 써버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개인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결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아니면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몸테크라고 하죠. 좀 투자 시드를 모을 수 있도록 훨씬 좀 더 아껴보고 사시는 건 어떠신가요? 만약에 그냥 솔로라고 하신다면 당장 가계부라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